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월 A매치 월드컵 예선전 일정을 뒤로 하고 이제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리그가 클라이막스 시기에 돌입합니다. 3월 마지막 주말 일정을 시작해서 4월, 5월까지 더 이상은 A매치 브레이크, A매치 휴식기 없이 시즌 마지막까지 결과를 가리기 위한 열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으로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격팀 루턴타운과의 경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도전이 모두 가능한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격 포인트 자판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인데요. 토트넘과 루턴타운 양팀의 최신 상황과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큰 이유를 전술적으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가 썸머타임이 실시되기 이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4월부터는 유럽 전역에 썸머타임이 실시되면서 생각하시던 일정보다 1시간 당겨져서 유럽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3월 31일 일요일 0시에 루턴타운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같은 시간 열리는 경기는 본머스 대 에버튼, 첼시 대 번리,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풀럼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겨서 3월 31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버밍엄 더비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재활 중인 황희찬 선수가 출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몸 상태 회복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대로 또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고요. 3월 31일 일요일 밤 10시에는 리버풀 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그리고 이번 30라운드 최대의 빅매치로 4월 1일 월요일 0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현재 승점 64점 선두인 아스널, 승점 63점 4위인 맨시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맨시티가 단독 선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혹은 만약에 맨시티가 아스널을 잡았는데 리버풀도 브라이튼을 잡는다면 리버풀이 1위로 올라가고 맨시티 2위, 현재 1위인 아스날이 3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우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이겨준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루턴타운을 이기면 승점 56점이 되고 골득실차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이긴다는 가정하에는 무조건 골득실차가 플러스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에스턴 빌라가 울버햄튼에 패배한다라는 가정은 에스턴 빌라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골득실차도 더 낮아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라운드에 토트넘이 4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또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4위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이번 라운드에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14호 골로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의 18골과 4골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도움 순위에 있어서도 도움 선두와 2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4득점 8도움인 손흥민 선수가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팀의 승리와 더불어 자신의 득점과 도움을 모두 기록해서 개인 기록 사냥에도 나서는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루턴타운이 최근 공식 경기에 승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요. 물론 최근 3경기 중에 2무 1패로 지지하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등권에서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간신히 1대1로 비긴 것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직전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것이니까 이 결과조차도 그리 만족스러울 수 없다. 게다가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3대0으로 앞서던 경기를 4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사기가 더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6차례의 공식 경기 중에 3골 이상을 실점한 경기가 굉장히 많죠. 리버풀 원정 4대1 패배, FA컵 경기 맨시티와의 홈 경기 6대2 패배,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도 2대3으로 졌고 말씀드린 대로 본머스전은 후반전에만 내리 4골을 내주면서 3대0 리드를 잃어버렸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패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에스턴 빌라전을 내리 다득점 경기로 이기면서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지만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치렀던 풀럼 원정 0대3 패배로 인해 조금은 기세가 꺾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루턴타운 한 수 내지 2수 이상 아래 무엇보다 수비적으로 문제가 큰 팀을 만나는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전반기 막판 및 후반기 초반에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게다가 에버튼의 승점 삭감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노팅엄 포레스트도 재정적인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승점을 삭감하는 상황이 되면서 잔류의 가능성이 조금은 살아났었거든요. 특히나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4대0 승리라든지 뉴캐슬전 4대4 무승부 등으로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었는데, 셰필드전 3대1 패배를 시작으로 맨유전 1대2 패배, 리버풀전 1대4 대패, 에스턴빌라전 2대3 패배까지 후반기 들어 치른 프리미어리그 10경기 중 1승 4무 5패, 게다가 최근 2경기를 비겼다고 말씀드렸으나 그 전에 4연패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실점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번 후반기 들어서 브라이튼전 4대0 승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9경기에서는 모두 실점을 했다. 무실점 경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토트넘과 루턴타운은 상성상으로 토트넘이 치고받는 양상 속에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장단점을 기록적으로 살펴보면요, 토트넘의 강점은 스루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들, 개인 기술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들, 사이드 공격, 그리고 중거리 슈팅 시도, 게다가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뒤엎고 올라가는 역전승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강점인데요. 이게 정확히 루턴타운의 약점과도 맞물립니다. 루턴타운이 카운터 어택 수비에도 약하고 세트피스 수비에도 약하고 스루볼을 통한 공격에도 약하고 기술 좋은 개인적인 선수를 막지도 못하고 수비적으로 실수까지 발생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리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베리 위크,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설사 루턴타운이 이날 골을 넣거나 먼저 골을 넣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토트넘이 다양한 루턴타운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토트넘은 공중볼의 약점이 있고 또한 상대의 공격 기회를 막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난타전 양상의 경기를 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의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결정력에서 토트넘이 루턴보다 앞서고, 게다가 루턴타운이 현재 팀 내 최다 골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이번 토트넘과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모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경기 루턴타운의 실점 패턴을 살펴보면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롱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자기 진영에서 이 롱킥이 차단당하면서 바로 측면 공격을 허용했고, 여기서 모건 깁스화이트가 컷백을 논스톱 크로스로 올린 것, 크리스 우드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본인의 강점인 머리가 아닌 다리로 문전에서 골을 밀어넣을 때 루턴타운 수비 라인이 모두가 측면부터 중앙까지 반대편까지 반응하지 못하는 어버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토트넘도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내고 신속한 크로스 패스라든지 신속한 전환 패스를 통해 수비 라인의 사이사이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은 손흥민 선수라든지 베르너라든지 존슨을 활용해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한 본머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64분 3대3으로 동점골을 허용할 때 세메뇨가 오른쪽 측면에서 혼자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와서 문전 중앙까지 꺾어 들어오면서 왼발로 골문 구석을 노린 슈팅을 때릴 때 수비 라인이 아무도 손을 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루턴타운이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도 이 선수들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있고 대인 수비에 특히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렇게 질주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고, 또한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런 강점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 쪽으로 그런 견제가 붙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 견제를 자신에게 몰아두고 패스해서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고, 혹은 클루세스키가 이 위치에서 공을 운반하면서 본인이 에워싸이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침투할 때 패스하면서 슈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이 세메뉴의 슈팅 상황에도 보시면은 앞에 3명의 선수가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통과되면서 골이 됐는데 그 옆에 중앙 지역에 본머스의 또 다른 공격수가 프리하게 있었다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루턴타운의 수비 조직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 결국에 84분에 3대4로 역전골을 허용하게 됐을 때도 오른쪽 공격수인 세메뇨가 크리스티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우측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골문 반대편을 노린 정확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을 넣었었던 바가 있는데요. 토트넘 역시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한다거나 윙어가 사이드로 벌리고 이 하프 스페이스 역을 손흥민 선수나 메디슨이 침투에 들어가고 혹은 사르까지도 올라와주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전면 공격을 스위칭 플레이로 가져가는데, 이런 점들이 바로 루턴타운의 수비 약점을 그대로 노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루턴타운이 득점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고 특히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에 강점이 있다라는 점들은 토트넘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팅엄과의 경기 89분에 루턴타운이 동점골을 극적으로 기록하면서 비겼거든요. 질 뻔했던 경기를 바꿨던 것은 바클리의 코너킥이 문전의 헤더 패스로 흘러나오면서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져서 1대1이 됐던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세트피스를 통해 나왔던 골이고요. 본머스와의 경기에 전반 9분에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클라크가 문전 우측을 깊숙이 들어가서 연결한 반대편 크로스를 이선 공격수인 타이트 종이 수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프리하게 헤더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도 풀백이 공격적이고 특히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크로스 공격에 대비하는 면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타이트 총이 들어올 때의 커버 플레이를 로메로가 잘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건 것들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맨유 출신인 총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전 31분에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왼쪽 윙백인 도우티의 침투를 정확하게 보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해줬고, 도우티도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을 때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오그베네를 보고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해주면서 오그베네가 마무리해서 2대0을 만들 수 있는 과정 속에 확실하게 짜여진 패턴 플레이, 특히 측면 풀백 뒷공간을 노린 신속한 크로스 공격을 통해 골을 넣었다는 것, 특히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를 잘 활용하고 코너킥도 잘 활용한다는 점이 루턴타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머스전 전반 추가 시간 3대0을 만들었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인 까보레 선수가 문전 우측까지 돌파해 들어간 이후 중앙 미드필드인 바클리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3자의 움직임을 통해 본머스 수비 라인에 허를 찔렀고, 바클리 역시 슈팅력이 좋기 때문에 문전 우측 니어 포스트로 날카롭게 슈팅을 때려서 득점하면서 3대0을 만들었던 바가 있거든요. 특히 바클리가 세트피스를 전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는 어느 때나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뿐 아니라 공격 전개 패스까지 좋기 때문에 바클리가 다시금 빅클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토트넘이 수비적으로는 이런 선수들을 잘 포착해 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루턴타운이 올 시즌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했고, 전반기 지난해 10월 7일 맞대결이 첫 대결이었는데요. 그때 토트넘은 비수마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가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 선수가 있는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손톱 전술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던 바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많이 경기에 관여하기도 하고 골문 언저리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창출하면서 히샬리송이 보조자 역할을 사이드에서 해주고, 메디슨이 플레이메이커로서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많이 찔러줬던 그런 플레이들이 펼쳐졌었죠.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비수마의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원톱 플레이를 보였던 것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오른쪽에서 클루세스키가 크로스 패스를 올릴 때 손흥민 선수가 니어 포스트로 수비 2명을 끌고 가면서 반대편의 히샬리송이 프리하게 마무리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슈팅이 골대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히샬리송에게 기회를 열어줬던 장면이고요. 1분 뒤인 4분에는 클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공을 운반하다가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수비를 등진 채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이 왼쪽 배우로 치고 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하면서 히샬리송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어요.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을 연결해주고 소유해주고 빼앗기지 않으면서 타워 역할을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약 히샬리송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면 이번 경기는 루턴타운의 허를 찌르면서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최근의 폼이라든지 컨디션을 봤을 때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턴타운과의 전반기 경기 8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로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여 들어올 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포로의 슈팅을 끌어냈었으나 이 슈팅이 골대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죠. 전반 10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인 로메로가 전방으로 긴 패스 연결했을 때 메디슨의 헤더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이어받으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이처럼 최전방 공격수로 뛴 손흥민 선수는 10분 사이에만 수많은 슈팅 기회를 끌어냈었고요. 전반 17분 같은 경우에는 클루세스키가 상대 지역에서 루턴타운의 수비수 로키어의 공을 차단하면서 바로 꺾어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반더벤 선수가 공격까지 치고 올라와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해줬고, 히샬리송의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니어 포스트에서 이어받으면서 수비 2명을 등진 채 또 한 번 날카로운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 메디슨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메디슨의 슈팅이 빗나갔던 장면까지 나왔었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때 그냥 골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 기회만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키 패스를 연결하면서 수많은 도움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득점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도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 비수마가 황당한 시뮬레이션 액션을 통해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당했었는데, 그로 인해 하프타임에 히샬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가 투입되면서 비수마의 자리에 선수를 채워넣고 손흥민 선수와 크루세스키가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는 투톱으로 가동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날 경기는 54분 클루세스키의 코너킥을 메디슨이 나와서 받아준 이후 올려준 컷백을 센터백인 반더벤이 밀어넣는 슈팅을 통해 선제골을 넣었고, 그걸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겼습니다. 수적 열세 상황이다 보니까 76분에 손흥민과 메디슨까지 빼주면서 스킵과 노야를 투입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리적으로 경기를 지키면서 마무리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루턴타운전 승리를 통해서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었고, 그를 기념해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없이도 리오 퍼디난드, 피터 크라우치와 TNT 스포츠의 방송
방송 인터뷰를 경기 종료 직후에 가졌었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마친 손흥민 선수가 매우 공손하게 마이크를 내려놓았던 모습이 또 그의 특유의 예의 범절을 통해서 화제가 됐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루턴타운과의 경기는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좋은 기억이 많았고 또 충분히 리턴 매치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겠는데요.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이 예상한 이번 경기 예상 명단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것으로 보고 있고 왼쪽에 존슨,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공격 미드필더로 메디슨의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수마와 사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고 반더벤 선수가 거의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가운데 드라구신 선수가 로메로와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턴타운이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반더벤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공중전과 대인 방어에 있어서 특히 힘싸움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드라구신이 있다면 오히려 루턴타운의 강점을 더욱더 잘 꺾어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가 있다. 바클리도 힘이 좋고 또 오그베나나 도우티의 침투에 의한 크로스가 날카로운데 모리스나 총이나 혹은 뭐 클라크까지도 이제 공격에 가담할 때 이 3자의 움직임 속에서 피지컬이 좋은데 이런 선수들을 드라구신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기대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상자 없이 반더벤 선수의 회복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루턴타운은 무려 12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요. 그중에 팀의 주장인 톰 로키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이제 심정지 문제로 쓰러진 이후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밀도와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올 시즌 루턴타운에서 9골로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193cm의 장신 공격수 아데바요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득점 4도움의 칼튼 모리스가 최전방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는 2선과 1선을 오가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185cm로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아데바요가 없는 것으로 인해 전술적인 강점 하나, 공중전의 위협 하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우티 역시 주전 윙백인데 이 선수도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나칸바라든지 음판주라든지 로콩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경미한 부상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경기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루턴타운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3대1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경기에서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루턴타운인데 3골, 4골, 6골까지 실점했던 경기들이 꽤 많잖아요. 2골 이상을 실점한 경기가 거의 후반기 들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토트넘이 특히 골을 안 먹기보다는 많이 넣어서 승리를 추구하는 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3골 이상을 넣을 수 있고 그 3골 안에 손흥민 선수의 멀티 공격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토트넘이 팰리스와 빌라를 상대로 연승을 거둔 이후 풀럼과의 원정 경기 완패를 당했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탑4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훨씬 더 좋은 상태이고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엔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에서 충분히 승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점 삭감까지 당했고 노팅엄과의 경기에 승점을 얻어내면서 잔류의 가능성을 살려내기는 했지만 최근 모든 대회 공식전 9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 이 흐름을 끊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이번 30라운드 프리미어리그 배당률을 보면요. 토트넘 승리 1.22배가 전체 경기 중에 가장 낮은 배당률, 즉 이번 라운드에 가장 승리가 유력한 프리미어리그 팀을 토트넘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기의 무승부 배당률도 7.49배이고 루턴타운의 승리 배당률은 11.53배인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팀의 승리 배당률이 10배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그만큼 치열하고 평준화되어 있는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토트넘이 충분히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득점기의 창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메이킹 2위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 득점과 도움 모두 올리면서 토트넘의 다득점 승리를 이끌고 토트넘의 4위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오랜만에 돌아온 프리미어리그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떻고 영국 현재 반응과 분석은 어떻게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럽 축구의 모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